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제 강제동원 사과를 요구하며 평생을 헌신했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101세셨고요. 고 이금주 회장은 지난 1988년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결성하고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네,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 이금주 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더 해주실까요? 네, 이금주 회장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고인은 결혼한 지 2년 만인 지난 1942년 남편을 남태평양의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45년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고요. 이후 고인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1992년 원고 1273명이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우키시마 마루 폭침 사건, 일본군 위안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관부 재판 등 총 7건의 대일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또 한일 협정문서 전면 공개, 특별법 제정, 정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피해자 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평생 투쟁을 이어가셨는데요. 고인께서는 요양병원에서도 일본에 대한 투쟁 활동을 이어가셨죠. 네, 고 이금주 회장은 지병이 심해지자 지난 2015년에 순천의 모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 투병 중에도 병상에서도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고 이금주 회장의 삶과 투혼, 그 한을 이어받아 반드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네, 광주와 전남에서 일주일째 1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는 37명, 전남은 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전남은 지난주 금요일 75명, 토요일 80명 등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는 7,000명대 육박하다가 어제 휴일 영향으로 5,800명대 기록했는데요. 또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 제도가 시행이 되죠. 네, 일주일간의 계도를 마친 방역 패스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업장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위반하면 손님과 주인 양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역 패스가 이제 점점 확대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더 많이 확대됐네요. 그렇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박물관 등 총 11개 다중 이용시설에서 의무 적용되고요. 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때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는 다중 이용시설 운영자는 1회 적발 시 열흘간 영업 중단 명령 받고요. 2차 때는 20일, 3차 때는 석 달 영업 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네, 점점 제도가 정말 엄격해지고 있는데 예외 사항도 있나요? 네, 백신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필수 이용시설이기 때문이고요.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 등 1명까지는 미접종자와 함께 사적 모임도 허용됩니다. 또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들의 부스터샷 예약도 시작되는데요. 2차 접종일로부터 석 달이 지난 성인은 사전 예약 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유지됩니다. 네, 지금 또 돌파 감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스터샷이 더 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교수신문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철을 선정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요.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2%의 표를 얻었습니다. 네, 묘서동처 중국 당나라 역사에 나오는 사자성어죠.
맞습니다. 중국 역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먹고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의 비유가 되죠. 고양이는 그 쥐를 잡는 동물입니다. 둘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 한통속이 됐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영남대학교 철학과 최재목 교수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또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그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이 수시로 나타났다라고 말했고요. 묘서 동처를 지지한 다른 교수들도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을 하면 못할 짓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득표율을 차지한 사자성어는 인곤마핍이라고요? 네, 21.1%의 표를 얻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긴 피난길에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기진맥진하다라고 말한 데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인곤마핍을 추천한 이화여대 서혁 교수는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은 유비의 피난길에 비유할 수 있다며 국민도 나라도 모두 다 피곤했던 한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사자성어가 내년 사자성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